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활 상태부터 욕구 평가를 할 건데요. 이거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재택근무를 보통 우리 애들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재활 상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측으로 편마비가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측 상지, 하지 모두 장애가 있는지 잘 움직이시는지 확인을 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관절 구축 역시 우측이 많이 와 계시겠죠. 뭐 어깨면 어깨, 또 팔꿈치면 팔꿈치, 뭐 손목, 수지,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구부러져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피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 있으면 관절 구축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보행장애는 지난 3개월간 낙상 경험이 있는지, 있었다면 매일 있었는지, 주 1회 이상인지, 월 1회 이상인지, 아니면 가끔인지, 그걸 이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종합 의견은 제가 또 미리 작성을 해 봤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어 상하지 운동에 장애가 있는 어르신이고요. 오른쪽 손목 및 수지 관절 구축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월 1회 이상 낙상 경험을 하고 계심. 아까 체크한 것들을 쭉 적어 주셔요. 그렇게 하고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급여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는 거. 하루 한 번 10분 정도, 이게 10분이 넘어가면 조금 요양사 선생님들이 힘드세요. 그래서 10분 정도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서 신체 기능 회복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로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네, 요런 신체 기능 회복 운동이라든가 운동, 재활 운동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 배우시고요. 또 1년에 한번 직무교육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또다시 훈련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시면 그 신체 기능 회복 운동 이런 것들 좀 열심히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 이제 간호처치 상태인데요. 호흡은 잘 하시는지, 호흡을 만약에 이렇게 못 하신다면 기관지 절개관 간호가 필요한 것인지, 흡인이 필요한 것인지, 흡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가래 같은 게 목구멍에 막혀가지고 그거 뽑아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산소요법은 산소통이 곁에 있다면 요법을 실시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영양 같은 경우에는 경관 영양을 하는지, 그 경관 영양을 하면 비위관, 한마디로 콧줄이에요. 이거는 비위관은 콧줄이고요. 그 다음에 위벽에 어떤 장치를 삽입해서 그쪽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지 위관, 그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치료 시기를 하고 계시는지, 치료 시기는 특정 질병에 대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그런 따로 먹는 음식들, 그렇게 치료 시기를 병행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기타가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배설은 이제 투석 간호를 하시는지, 유치관 도뇨관인지, 단순 도뇨인지, 방광루인지, 장루 간호인지를 체크해 주시는데, 유치 도뇨관은 많이 차고 계세요. 이렇게 배에 보면 이렇게 소변줄, 대변줄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소변 배출이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립선 걸리시면 보통 이렇게 응급 상황이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소변 배출하는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방광으로, 방광 쪽에 염증이 있는지, 장루 쪽에, 그러니까 십이지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염증이 있어서 간호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
뭐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뭐 욕창이라든가 뭐 욕창은 따로 이렇게 밑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상처 간호를 하는지 뭐 당뇨 발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욕창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근데 1단계는 이렇게 붉게 변한 상태예요. 그냥 피가 고여 있어서 조금 만지면 조금 단단하다 요런 느낌이고요. 2단계는 물집이 생겨서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우리 그 욕창 2단계라고 하고요. 3단계 증상은 피부 괴사가 진행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4단계는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근육, 인대, 골격까지 궤양이 침범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상처를 보면 뼈가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단계인데 이거는 이 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입원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 단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치료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눌린 자국 같은 게 빨갛게 있네. 그러면 혹시나 욕창이 아닌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방문 갔을 때 늘 그런 것들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요양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라고 요양사 선생님들은 이 욕창 관리에 대해서도 배우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급여 목표도 뭐 욕창을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욕창이 생겼다면 어디에 생겼는지 보통 이렇게 살이 없는 부분에 욕창이 잘 생겨요. 그 바닥에 눌려 가지고 오랫동안 한자세로 있으면 거기에 이제 뻘겋게 되면서 점점 욕창 3, 4기로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이게 어느 부위가 아픈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증 부분인데요. 암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 암이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어디에 발생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통증, 머리인지 상지인지 하지인지 허리인지 등인지 복부인지,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암 같은 이런 병에 안 걸리시고도 통증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세요. 뭐 두통이 있어, 나는 뭐 허리가 아파, 배가 아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뭐 중복 체크도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체크해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간호처치 상태의 종합 의견은 사실 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간호사가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처치 상태 어떻게 하는지 해당 사항은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은 없으나 어디가 뭐 아프다고 하심, 뭐 암이 발견되었음, 욕창이 생겼음, 그거는 간단하게 기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 상태인데요. 인지 상태는 저는 그 옛날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다 MMSE라고 이걸 썼어요. 이 문구를 문항을 저는 이제 다 외우고 있어서 어르신한테 요걸 이제 질문을 할 때 시스터 검사 전에 이제 보통 이걸 욕구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요. 아버님 올해 몇 년도예요? 뭐 오늘이 몇 월 달이에요? 지금이. 그다음에 오늘이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대답 못 하시면 시간 지남력이 떨어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소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버님 경찰서 기억나죠? 경찰서에는 무슨 일을 해요? 뭐 그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장소 지남력, 뭐 아니면 우리 골목에 나가면 슈퍼가 몇 개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 진압력. 이거는 치매 인지 상태가 갈수록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라면 보통, 그러니까 아주 초기라면 기억력 저하
진압력가 두드러지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시간 진압력이 없어질 것이고요. 계절 감각 같은 게 없으세요. 그래서 뭐 옷을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다음에 시간 진압력 다음에는 장소, 장소 다음에는 사람 진압력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만약에 진압력이 저하되어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뭐 시간 진압력이면 여기 같이 체크해 주시고 기억력 저하 같은 거 확인할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아침에 뭐 드셨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혹시 자녀분들이 오셨나요? 그분들과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최근의 일들을 제가 좀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시면 단기 기억이 떨어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은 신혼 때 혹시 결혼했을 때 그때 결혼식장 풍경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쭉 물어봐요.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시면 장기 기억력까지 떨어지신 건데 보통 인지 요것도 단계별로 단기가 먼저 떨어지고 이제 다음에는 장기가 떨어져서 치매 말기쯤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지 딸인지 아무도 몰라 봐요. 예, 그렇게 인지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주의입니다. 주의 집중력 저하. 요거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저하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하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요. 계산력도 마찬가지. 판단력도 똑같고요. 계산력 같은 경우에는 KMMSE에서 아버님 100 빼기 7 뭐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또 대답. 거기에서 7을 빼면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100 빼기 7이 93이잖아요. 93이라고 대답하면 요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92 같으면 틀린 거지만 틀려도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92라고 대답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버님 7을 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답을 맞췄으면 요거는 맞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어도 그런 식으로 한 5번 정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판단력도 마찬가지예요. 판단력 이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요거는 단시간에 그냥 처음 뵌 상태에서는 조금 체크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요거 KMMSE 요런 것들은 딱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력해서 이게 어딘가에 쓰는 거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출력해서 이걸 다 문항을 외우시고 요런 데서 활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워두고 계시거나 못 외우시면 그냥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하게 입는지 옷을 상하이 구분 못하고 겉옷과 속옷을 구분 못하는지 망상, 그 다음에 배회는 밖으로 나가시려는 분이 있고 의미 없이 서성거리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초록이침에 걸린 어르신이었는데 그때 6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거실을 그냥 뱅뱅뱅뱅 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이 도시게 그냥 냅두시라고 냅두고 위험한 물건만 치워달라고 그렇게 보호자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니시게 두고 혹시나 걸려서 넘어질 만한 물건이 없는지 그것만 이제 잘 그거 해주시고 나가시면 길을 잃는지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각이나 환시, 환청, 환미, 환촉 기타가 있는데요.
환시는 뭔가 이상한 거를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뭐 저기 돌아가신 2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다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치매가 진행되면. 그다음에 환청이 들리는지. 어떤 어르신들은 막 밤중에 파리채를 들고 막 두드려요, 거실. 그게 왜 그런가 바깥에 나가봤더니 소파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귀신 소리라든가 도둑놈이 저기 어 숨어가지고 막 그 신음 낸다든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환청이 있는 거고요. 환미는 마신 거죠. 뭐 신맛을 단맛이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환촉, 촉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감추는 분이 계세요. 당신이 사용하신 기저귀를 구석구석에 감춰놓고 냄새는 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들 집에 간다고 하루 종일 짐 쌌다 풀었다 짐 쌌다 풀었다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들 집에 가야 된다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 부적절한 성적 행동, 특히나 남자 치매 어르신인 경우에는 이 요양보호사를 자기 뭐 와이프 하자, 애인 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심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요양보호사가 들어갈 때 되면 빨가벗고 기다리고 나 시켜달라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위를 직접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에 따른 거는 선생님들이 또 따로 공부하셔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완화를 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분이 알아도 될까요? 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저는 나중에 그 아무리 치매 어르신이지만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도소까지 수감된 그런 어르신 자료, 기사 이런 것들을 오려가지고 어르신한테 읽어드리고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지가 그쪽으로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병원에도 그쪽에 증상에 대해서 의사하고 충분히 상담을 했음에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다음에 폭력적 행동, 신체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폭언을 하는지, 도움의 저항, 나는 요양보호사 필요 없어, 오지마, 내일부터 오지마,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떤 요양사들은 현관 앞에 갔다가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있고요. 그런 성향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수면 장애가 있는지, 야간 수면 장애는 낮잠을 주무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체크해 주시고, 불결 행동을 하는지, 기저귀 빼가지고 그냥 벽에 바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하시면 체크. 그 다음에 식습관 변화. 식욕이 저하되어 있는지 정가되는지,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아닌 물건을 먹는지, 그 다음에 불안감을 느끼는지, 혼자 남겨짐에 대한 공포인지, 불안감 중에서 초조인지 안절부절인지, 요거는 이것도 뭐 단시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제가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호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이렇게 어떤 증상인지가 나와요.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울감, 두려움인지 무기력감인지 절망인지, 요 우울은 진짜로 중요해가지고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종합 의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검사 결과 시간 지납력을 포함한 기억력 저하, 주의 집중력 및 계산력의 저하 현상을 확인함. 가끔 한밤중에 도둑놈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소파 밑을 뒤지며 파리채를 두드리는 등의 환청 증상을 겪고 계시다고 함. 낮잠을 주무시지는 않으나 야간 수면 장애가 있어 가족들의 수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야간 수면 장애가 있으면 밤새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시끄럽고, 또 치매 어르신인 경우에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 굉장히 불안하세요. 저는
9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아들 밥 해준다고 보이는 라이터마다 라이터가 있으면 불을 킨다고 아궁이에 불 지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라이터를 켜는 그런 어르신도 봤거든요. 야간 수면 장애가 있어서 밤새 그러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식욕 저하로 인하여 잘 드시는 음식을 파악하여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은 식욕 저하를 많이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정서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시스터 검사 결과.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보통 이렇게 체크만 하고 종합 의견 같은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 와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스터 검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치매로 확진되었으며 현재 약물을 치매약을 복용하고 계시므로 약 관리는 더욱 중요하겠죠. 네. 오늘 또 여기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